외교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유엔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되었을 때 그 채택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예상하셨습니까? 뭐 반드시 예상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북한이 반발을 하면 다음 수순은 핵실험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은 막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예상하셨군요. 봅니다. 네. 북한 핵실험이 2006년, 2009년 두 번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핵실험을 하면 세 번인데 네네. 만약 박근혜 당선자 취임식 이전에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세 차례나 하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 때 두 차례, 막 그때 한다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오늘 내일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핵실험을 두 번이나 하고 이 정부에서는 정말 대북 정책을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정부의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에 관해서는 2006년에 한 번 했고 2009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꼭 연계를 짓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 정부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지속된 대북 제재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미 당선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역시 대북 간 외교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행태가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이제 핵실험을 하면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유엔 결의를 통해서 이번 유엔 결의는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회원국을 이렇게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언급된 내용은 앞으로 더 강해질 내용을 그거를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은 금융 제재 부분과 그다음에 의심, 화물, 선박에 대한 검색 등이 더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까지 그 제재 수단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글쎄요, 정부에서 유엔에서 통상적으로는 제재를 할 때도 인도적인 지원은 대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도 아마 그건 유엔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대개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인도적인 지원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탈북자 재입국 규모와 배경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탈북자 중에서 재입국자 수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 북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조사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탈북자들의 탈북 이전 상황과 탈북하게 된 경위와 이런 것에 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향후의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자 재입국 계기로 북한 이탈 주민 정책 지원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가 탈북자들의 조기 정착과 이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주무장관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북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꾸준히 개선을 해나갈 필요는 있겠으나
이 정착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기조를 흔드는 그런 일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도 정부의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이 탈북민 정착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차기 정부에서 또 잘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